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사회에 전부 기부하는 것. 와, 정말 대담한 일이죠. 누구나 칭찬하는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. 만약 그게 사실은 아주 큰 실수일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오늘 바로 이 좀 도발적인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.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. 시장에서 평생 김밥을 팔아서 모은 전 재산을 대학교에 기부한 할머니 이야기 같은 거요. 이런 소식을 접하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고 막 박수를 보내게 되죠.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.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분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. 그게 정말 최선의 방법이었을까요? 아니면 그 선한 의도와는 달리 어쩌면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친 잘못된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첫 번째로 그토록 좋은 뜻으로 한 기부가 왜 결국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여기 이 문장이 핵심을 그냥 꿰뚫어 버립니다. 이 분석에 따르면요, 그냥 돈만 툭 주는 건 기부자가 해야 할 진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사람 이름도 그 선행도 그냥 허무하게 잊혀버린다는 겁니다. 자,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. 어떤 철학이나 뚜렷한 계획 없이 그냥 전달된 돈은 종종 엉뚱한 곳에 쓰이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기 일쑤입니다. 결국엔 기부한 사람의 좋은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돈으로 이룰 수 있었던 더 큰 사회 발전의 기회까지 날아가 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. 심지어 이 분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되게 흥미로운 주장을 해요. 기부자는 돈을 주는 그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 돈, 즉 사회의 에너지가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책임까지 이어진다는 거죠. 만약 그 돈이 잘못 사용되면 그 업보가 세상을 떠난 기부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관점입니다. 아니, 그럼 어쩌라는 걸까요? 대안은 뭘까요? 이제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노벨재단의 모델을 통해서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들어오죠. 왼쪽에 단순 기부, 오른쪽이 노벨 모델. 이건 뭐랄까? 그냥 배고픈 사람한테 물고기 몇 마리 던져주는 거랑 아예 물고기를 계속해서 잡고 심지어 더 잘 잡는 법까지 연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의 차이랄까요? 하나는 그 순간뿐이지만 다른 하나는 세대가 지나도 계속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잖아요. 바로 그래서 핵심은 연구재단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. 중요한 건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연구나 새로운 생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틀 자체를 설계하는 거죠. 그래야 그 유산이 시들지 않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. 좋습니다. 이렇게 훌륭한 시스템까지 만들었어요. 그럼 이제 이 위대한 유산을 도대체 누구에게 물려줘야 할까요? 여기서 참고직이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엄청난 부는 내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 에너지를 내가 잠시 맡가서 관리하는 것뿐이라는 관점이에요. 그러니까 나는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인, 참고직이라는 거죠. 책임감이 확 느껴지지 않으세요?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수천억 자산가가 허름한 운동화를 신고 공원 벤치나 낚시터 같은 데서 젊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. 이 사람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? 바로 이겁니다. 돈 달라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. 자신의 그 거대한 창고를 물려받을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그냥 돈 관리 잘할 상속인을 찾는 게 아니고요.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이어받아서 이걸 더 크게 발전시킬 제자를 찾고 있는 거죠. 정신을 잇는 사람을요.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. 상속인은 돈을 물려받지만 제자는 그 정신, 그 철학을 물려받습니다. 이 분석에서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아들 이건희 회장을 후계자로 삼은 걸 아주 흥미로운 예로 들어요. 그냥 내 아들이니까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걸 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는 최고의 제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야 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요. 자, 이 모든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사회환원이라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진짜 사회환원은요, 돈을 그냥 사회에 되돌려주는 행위가 아니에요. 나한테 모인 이 사회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정말 뜻깊고 보람있는 일을 해내는 것, 그것 자체가 바로 진짜 사회환원이라는 겁니다. 다시 한번 그 창고지기 개념이 강조되죠. 그 엄청난 재산은 사실 내 것이 아니라
인류가 나에게 잠시 잘 관리해달라고 맡겨놓은 에너지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올바르게 쓰는 건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의무라는 거죠. 그렇다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 뭉치가 아닙니다. 내가 평생을 바쳐서 이뤄낸 이 소중한 일을 나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는 사람, 바로 그 제자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.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공헌인 셈이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뭐 꼭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.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, 그게 시간이든 재능이든 혹은 작은 돈이든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 에너지의 진짜 목적은 과연 뭘까?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